5번. 안녕하세요. 인사해라. 안녕. 자, 일단 공지사항부터 얘기하고 봅시다. 일단 프린트 먼저 보세요. 무슨 프린트냐면 EBS 전체 작품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맨 앞에 보시면 이게 수능 완성까지 그 목차예요. 그냥 보시면 되고 자기가 본 것들은 점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표시하시면 됩니다. 되어 있고요. 자, 9월 넷째, 셋째 주 평가원 본 다음 주에 뭐가 나올 거냐면 이게 이제 그어져서 나올 거예요. 아니 지금 안 지우셔도 돼요. 지금 이렇게 제가 그어서 줄 거예요. 근데 고전 시가에 4번에 보면 윤선도의 만흥 있죠. 예를 들어서 얘는 나올 거예요.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글자가 커지고 진해져요. 이해되지? 그 다음 3-1, 2, 3 있죠. 시조. 보이죠? 얘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요대로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니? 근데 9월 달에 할 건 9월 달에 완성본 나오겠지만 그거 전에 미리 혹시나 EBS 볼 애들은 좀 보시라고 나눠준 거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가서 설명하겠지만 진하게 나오는 그 글씨 큰 것들은요 변형 문제집이 나올 거예요. 지난번 수업 안 할 때 혼자 새벽에 기도하고 작업했어요. 약속했던 대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비 좀 그만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EBS 작업했었어요. 니들한테 안 됐지만 이미 조교쌤 벌써 작업 들어갔습니다. 그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오늘 받았던 문법 교재 펴보세요. 책 제목이 뭘까? 책 별칭. 우리 블랙핑크 있었잖아. 얘는 뭘 것 같아? 책 앞면 뒷면을 다 보셔야 돼요. 뭐겠니? 뭘 것 같아? 야, 뭘 것 같아? 앞뒤를 다 보고 나서 딱 드는 생각. 뭐라고? 강펜더가 뭐냐? 강펜더가 앞에 무슨 색이야?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핑크 펜더죠. 그쵸? 원래 펜더가 이 펜더가 아니라 펜서인 걸 알지? 됐다. 아유. 아니 진짜 핑크 펜서가 뭔지 몰라? 그거 있잖아. 치타 같은 거. 또 보여줘야 되네 또. 아 진짜. 보세요. 얘가 원래 핑크 팬더예요. 근데 물어봤더니 이 이미지가 넣기가 좀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판다를 넣었어요. 한번 꼬은 거, 그 동음이어 패러디인데 아무도 몰라줘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주 숙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숙제부터 씁시다. 쓰세요. 8월 8일 숙제. 과제는 이제 딱 2개입니다. 1번 화교재. 얘는 페이지예요. 20에서 21쪽. 그 다음 페이지 70에서 72쪽. 여기 숙제고요. 그 다음 오늘 나눠준 문법은요. 얘는 문제 번호예요. 37번에서 50번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번호로 잘 보세요. 화교재 오늘 또 안 가져온 놈들 있네. 도대체 독한 새끼들 진짜. 지나는 내년에는 어떻게? 매주 그냥 교재 준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 했더니 뭐라고?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애가 선생님 그럼 내년 수업은 꼭 들어야겠군요. 그럼 그랬어요. 자,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내년 수업이에요. 잘 들으세요. 대학생이 됐는데 내년에 선생님 심심해서 토요일날 수업 들어오겠다. 무료입니다. 대신 와서 조금만 얘기해도 웃어줘야 되고 대답 잘해야 돼요. 알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그러고 울 거예요. 그러면 돼. 놀러 오세요. 친구들끼리 찾아와. 선생님 저 대학 갔어요. 토요일 저녁에 오늘 할 게 없어요. 너무 심심해요. 놀러 오세요. 괜찮습니다. 무료입니다. 두 번째, 선생님 제가 대학을 갔는데요.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정말 안타깝지만 수능 개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할 거예요. 그때 듣는 거는 수강료 받을 거예요. 그건 학원에서 받겠죠. 그건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죠?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오늘 수업할 거는요. 인강 보는 애들이 있어서 오늘 수업은
그 화교제에 약간 오류가 생겨서 화교제 앞에 거를 우리가 다 했던 건데 오늘은 67쪽에서 69쪽을 할 거고요. 좀 이따가 114에서 117쪽을 할 겁니다. 요거는 근데 우리가 안 풀어서 제가 좀 이따가 풀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것도 푸시면 돼요. 너 왜 그래? 자, 그 다음 문법 1번부터 22번까지 할 텐데 문법이 쉬운 것들은 제가 답만 불러주고 풀이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게 되면 잘 보세요. 오늘 끝나고 나면 오늘 할 게 여기서부터 여기죠. 요거 해설지를 나눠 드릴 겁니다. 나는 선생님이 풀이를 안 하는데 나는 틀렸다 그러면 해설지 보고 푸시면 돼요. 알겠어요? 매주 이런 식으로 나눠 드릴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 저쪽 학원에서 애들이 물어본 애들이 있는데 뭐를 하냐면 수능 완성이에요. 수능 완성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수능 완성 안 산 사람 손. 안 산 사람. 그 서울에 내리세요. 수능 완성 안 산 사람이 있길래 애들이 물어보길래 그 한 달 전에 했던 애가 물어보더라고. 고3인데 쌤 수능 완성 꼭 사야 돼요 그러길래 제가 얘기해줬죠. 뭐라고? 안 사려면 안 사도 되는데 올해 안 사면 내년에는 꼭 사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해줬어요. 그죠? 올해 안 사면 어떻게 된다? 내년에 사야 돼요. 올해 사세요. 내년에 사지 말고. 유형편이랑 실전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유형편에서 수능에서 유형편에서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풀거나 할 때 되게 가볍게 푸시면 됩니다. 별로 이렇게 저거 안 해요. 금방 끝나요. 한 2, 3일이면 마음 먹고 다 끝낼 수 있어요. 문제는 실전편인데요. 얘는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가 1회부터 5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매주 한 회씩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유형편 끝내고 그 다음 주에 실전편을 푸시면 돼요. 왜 그래? 보세요. 뭐야? 머리카락이니? 돈이요? 자, 보시면 돼요. 실전편 모의고사 이러니까 매주 한 회씩 푸세요. 미리 풀어두세요. 그래서 언제 끝나면 9평 전에 끝내기.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수능 완성은 9월 전에 9평 전에 끝내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중요한 공지사항 들어갑니다. 하나 더.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랑 저랑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프로젝트가 있고 다음 주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사설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매주 한 회씩 배포할 거예요. 자, 일단 프로젝트부터 보시면 프로젝트는 현재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선택이죠. 그래서 신청자만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선생님 저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신청해서 계속 따라 받으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 얘는요 매주 하나씩 나눠준 얘는 의무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요번 주에 지금 아직 시험 안 끝난 친구들 있죠? 손 들어보세요. 시험 안 끝난 사람 여기는 없네. 다른 학원에 시험 안 끝난 친구들도 있어서 다음 주부터 매주 하나씩 나눠줄 겁니다. 국정선생님 수업 듣는 사람 이미 뭐 거기 매주 하나씩 끼워주죠. 그렇죠? 매주 다 푸는 애들도 있고 안 푸는 애들도 있을 텐데 매주 하나씩 나눠주는데 검사할 거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안 해왔다 그러면 아시죠? 폭행, 구타, 욕설까지 할 겁니다. 그 정도 아시면 돼요. 왜 이쪽으로 앉고 이쪽으로 앉았어? 내 입장도 생각해봤냐? 바로 앞에서 바라보나? 째려보는 거니 지금? 주먹에 힘주지 마. 살이 빠졌어요. 자, 뭐라고요? 매주 한 회씩 주니까 의무로 숙제해 오시면 되고 안 해오면 분석까지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사설 풀어야 되니까 슬슬 시작합시다. 자, 다 집어넣으시고 뭐만 꺼내놓으시면 되냐면 일단 문법 먼저 펴봅시다. 문법 문제 보시면 문제 밑에 여백이 많아요. 제가 필기할 수 있는 것들, 필기할 수 있는 칸을 많이 마련했으니까 거기다가 써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맨 앞에 1번부터 봅시다.
하기 전에 우리 의문의 변동부터 조금 볼게요. 의문의 변동 제일 처음에 뭐가 있죠? 여기까지 온다. 봅시다. 크게 교체, 그 다음 축약, 탈락, 첨가, 교체는 뭐 있죠? 대답합시다. 이거 자, 문법은 지금 선생님 보자. 보통 봤었을 때 문법에서 맥시멈 한 개여야 돼. 맥시멈 한 개고 다 맞아야 돼. 지금 여기서 니네 일부 성적 안 나오는 친구들에서 문법만 다 맞아도 한 등급이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문법만 다 맞아도 되고 문법 그다음에 잘 맞는 애들도 수업 들으면서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 그거를 봐야 돼. 그리고 잘 안 나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내가 뭘 가르쳤냐면 최소 대립상을 가르쳤어. 최소 대립상이 잘 안 나와. 거의 우물론에서 거의 틈새에 있는 잘 안 나오는 건데 그게 재작년 수능에 나왔단 말이야.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설마 이게 나올까 싶었는데 그게 나온 거 보고. 그래서 매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혹시나 해서 틈새로 잘 안 나오는 건데 니들이 잘 모르는 개념을 실어 놓은 거야.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그 1번 문제 변이음이야. 변이음은 잘 안 나와. 근데 정말로 혹시나 싫었는데 올해 만약에 이게 수능에 나온 거 풀면서 오케이 대머리 쌩이요 그러고 푸시면 돼. 꼭 나를 또 올려야 돼.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대해 형태로 39번 문제도 그게 뭐냐면 이 형태야. 근데 니네 이 형태는 들어봤지. 우물론적 이 형태는 들어봤지만 형태론적 이 형태는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 요게 또 몰라서 혹시나 몰라서 싫어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11월 달에 잘 들으세요. 11월 달 마지막 주랑 한 셋째 주, 넷째 주에 되면 내가 문법 총정리하면서 문법을 찍어줄 거야. 그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진짜. 그래서 그때 되면 제가 수업이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목욕 재개하고 항상 이제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문제 분신사바 올해는 뭐가 나올 거야 그거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볼펜이 딱 찍는 대로 오케이 올해는 주격조사. 그리고 작년에 주격조사 나왔잖아. 그치? 그랬더니 관행격조사도 찍었는데 그게 올해 6평에 나왔잖아. 그치? 올해도 찍으면 나올 수 있어. 올해 나오면 다행인데 늦어도 내년에는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지? 봅시다. 교체는 크게 그 얘기 하던 얘기. 어떤 친구들은 지금부터 수업하는 내용이 99%를 알 거고 어떤 친구들은 80%, 70%밖에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 99% 아는 친구들은 그 99%를 뭐 하면서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모르는 거네? 이거 뭐야? 변이형 모르는 거네? 그럼 정리하고 외워두시고 아는 거 나오면 저거 아는 건데 샹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복습하세요. 알겠어요? 교체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음절에 끝소리 규칙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어요? 동화가 있죠. 자, 얘들아, 동화에는 뭐가 있니? 대답하세요. 뭐가 있어요? 자음 동화랑 모음 동화가 있죠. 자음 동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뭐랑 뭐? 쓸 시간 드릴 테니까 대답합시고 그냥 쭉 보세요. 머릿속으로 나와야 됩니다. 비음화랑 이음화가 있고요. 모음 동화에는 뭐가 잘 안 나오지만 가끔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모음 역행 동화가 있죠.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니? 다음 구개음화가 있고요.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된소리 대기가 있죠.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다음 축약에 뭐 있습니까? 축약에는 무슨 축약과 무슨 축약?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있죠. 자음 축약에는 뭐가 있니? 자음 축약은 다른 말로 거센 소리 대기가 있지. 모음 축약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요. 좀 중요한 게 있어서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뭔 소리니 이게? 엄마? 아빠? 왜 이런 소리가? 다음 탈락에는 뭐 있죠?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이 있습니다. 자, 자음 탈락에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뭐 있니?
잘한다. 바로바로 나와야죠. 뭐가 있어요? 잠군 단순화가 있고요. 그 다음 히읗 탈락이 있고요. 다음 리을 탈락이 있죠. 써주는데 이 개념 모르는 거 있으면 반드시 복습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설명할 겁니다. 모음 탈락에는 두 가지가 있죠. 다 같이 뭐? 그렇죠. 일단 탈락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니? 동음 탈락이 있죠. 어허이 참. 첨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나요? 자, 사이소리 현상이 있고요. 니은 첨가가 있죠. 사이소리 현상 많이 배웠을 겁니다. 사이소리 현상 수능에 나온 적이 없어요. 동원아, hey boy, guy, 장가하세요. 자, 사이소리 현상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요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 다음 이건 뭔 소리니? 왜 이런 소리가 나지? 아, 이거랑 다이는 소리.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진짜. 야! 오케이, 됐다.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마이크가 내 입에 붙었어요. 이거 의문의 변동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부터 되니? 일단 뭐부터 돼? 발음해보세요. audible. 그 다음 뭐가 돼야 되니? 니블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뭐가 돼야 되니? 혼니블이 돼야 되죠. 자, 잘 보세요. 시험 문제는 첫 번째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됩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요. 이응이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뭐가 돼? 바뀐 게 아니라 들어왔으니까 첨가가 되고요. 티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비음화가 되죠. 자, 이게 1번이에요. 다음 2번은 뭡니까? 끝이니까 이건 뭐가 돼요? 저기 있는 4개 중에서 교체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되고요? 첨가가 되고요. 얘는 역시 뭐가 됩니까? 교체가 되죠. 그래서 얘는 교체가 2번 일어나고 첨가가 1번 일어났다 그러면 맞는 게 되겠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뭐를 알아야 될까요? 음운의 개수 변동이죠. 음운 개수의 변동을 봐야 되는데, 음운 개수는 늘거나 줄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거나, 그지? 이거는 쓰지 말고 이렇게 쓸까? 유지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되셨니? 그래서 요 세 개가 잘 들으세요. 음운의 변동에서 음운의 변동하면 요거 혼리부를 딱 기억하시고 뭐 나머지 해도 되는데, 요 1, 2, 3번이 시험 문제 이렇게 주로 나온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게 음운의 변동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여기 흰 거 써놓은 거 중에서 이거 자기가 모르는 개념이 나온다. 그러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도록 합시다. 일로 와. 그렇지. 더 오라고. 자, 이 빛을 보고 따라하는 걸까? 아니면 살색을 보고 따라하는 걸까? 자, 음운부터 봅시다. 우리말의 음운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뭐랑 뭐?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은 나뉘게 되고, 분절 음운은 다른 말로 음소라고 그러고, 비분절 음운은 온소라고 하고, 비분절 음운은 뭐가 있니? 음의 고저, 상단, 억양, 강약 이런 것들이 있고, 분절 음운은 크게 또 두 개 나뉘고, 분절 음운에 뭐가 있니? 자음과 모음이 있고, 자음에는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뭐가 되니? 예사소리, 다음 벤소리, 거센소리가 나오게 되고, 예사소리는 아다시피 뭐가 있고 구두방 사장이 있다고 그랬었고, 벤소리는 하나씩 더 붙고, 거센소리는 초코파티 혹은 뭐
피카츄 털 기억나지? 그렇지? 피카츄 털만 기억하면 안 돼. 나중에 피카츄 털만 기억하고 이게 뭐예요? 이러면 곤란해. 거센소리 피카츄 털. 모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뭐? 단모음이랑 이중모음. 단모음 몇 개? 10개. 이중모음 11개. 중요한 거 하나, 칠판. 이중모음에서 요즘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뭐? 소위 말하는 반모음에 대해서 요즘 조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7차 교육과정 끝나고 나서 넘어오면서 조금 적게 되는 게 있는데, 반모음이랑 뭐가 있니? 이 반모음이랑 오 반모음이 있지, 그렇지? 이 반모음은 어떻게 쓰고? 이렇게 쓰고, 오 반모음은 이렇게 씁니다. 그죠? 봤죠? 자, 나중에 저기 모음 추격할 때 한번 얘기하겠지만 반모음이 합쳐지면 예를 들어서 아랑 이가 합쳐지면 뭐가 돼요? 애가 되고요. 이랑 아가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야가 되죠. 그래서 반모음이 들어가면 반모음 첨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거 뭐 이중모음하고 요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렇게 되죠. 하나 더 받아야 될 게 지우고 반모음 좀 알아두고요. 울림 소리랑 안 울림 소리가 있죠. 자, 울림 소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유성음. 이 개념 모르는, 이거 용어 잘 모르는 친구들은 알아둡니다. 얘는 무성음이라고 하죠. 자, 울림 소리는 뭐가 있다고 배웠죠? 뭐 나라맘, 노랑양말, 노랑무, 뭐 네이마르, 마약나라 알죠? 그렇죠? 뭐는 다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도 들어간다? 반드시 모든 모음까지 들어간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안 울림 소리는 보통 얘를 제외한 자음이죠. 근데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구두방 사장 정도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요게 일단 기본이 되고요. 자음 모음에 대한 기본이고 하나 더 요거까지 하고 봅시다. 중세국어 제가 옛날에 이거 윈터 때 한번 설명했었는데 중세국어의 자음, 자 우리말의 중세국어는 자음 모음 모두 몇 개예요? 뜻이 뭐니? 이거 왜 이래 글씨가? 훈민정음 뜻이 뭡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나라 말씀이 통일되느라 문자로 서로 사한테 안할세. 들어봤지? 어린 백성이 제 뜻을 실험하지 못할 남이 아니라 이런 전차로 이를 빼고 새로 20몇 글자? 8자를 맹간하니 라고 나와서 그렇죠. 28만. 대학 다닐 때 그래서 심신서 맞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얘기했나? 뭐예요? 백성을 취하게 하는 바른 술. 나라 술이 양주와 나라 막걸리하라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어린 백성의 제 주량을 실어 편히 못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전차로 이런 어여편여가 새로 28 슈를 맹가노니 백성마다 날로 숲이 마셔 취하게 하고들 따름이니라. 미안합니다. 심심해서 대학교 때 만들었어요. 자, 중세국어 이거 기억나시죠? 중세국어에 아, 설, 순, 치, 호 기억나요? 안 나요? 이런 거 들어봤지? 쓸 때가 여기다가 써볼까? 설, 순, 치, 호, 반설, 반치. 한번 해줬는데 이때 때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혹시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겨울에 해줬는데. 아, 그동안 뭐 한 걸까? 아니, 분명히 해줬는데. 송다, 기억 안 나? 나 이거 할 때 너 얼굴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닌가? 자, 여기 보세요. 중세국어에서 자음 여리고 글자예요. 외우는 법 잘 보세요. 잘 봐. 어떤 애가 있어요. 7살짜리가 울어요. 어떻게? 가캉가캉 울어요.
기억나는 사람? 안 했어? 기억나는 사람 손. 그렇지, 몇 명 이제 기억나는구나. 보세요. 기억 안 나는 사람들 여기 잘 보세요. 자, 외우기 되게 쉬워요. 애가 어떻게 운다고? 가캉가캉 울어요. 그럼 너 왜 우니? 그랬더니 밥이 다 타네 그래요. 뭐라고? 밥이 다 타네 그래요. 울지 마라, 내가 밥하마 그래요. 그래서 밥을 자 이제 밥을 해볼까? 그래. 밥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밥을 자취세 그래요. 그랬더니 애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애가 좋아서 어흥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 세목 끝.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게 세모가 아니라 뭐예요? 반치음이죠, 반치음. 근데 외우기 편하게. 자, 이거 알아두면 되게 편해. 자음에서 잘 봐. 뭐라고 해가 다 같이 뭐? 가캉가캉 울어. 근데 외우니 그랬더니 뭐? 밥이 다 타네. 그러지. 아유, 울지 마라. 내가 밥하마. 그래서 그럼 밥을 자취세. 그랬더니 얘가 좋아서 어흥 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리을 세모 끝. 이게 훈민정음의 끝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뭐예요? 이게 비음이죠. 이게 유음이 되죠. 그래서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잖아요. 비음에. 뭔 말인지 모르니? 되게 신기한데 읽어봅시다. 뭐가 되니? 국물이 되죠? 기억이 뭐로 바뀌어요? 이음으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거 해봅시다. 뭐예요? 문을 닫는이 되죠. 뭐가 돼요?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별로 안 신기하구나. 됐다. 요게 오늘 지워두고 요게 소위 말하는 중세구의 저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이거 기억납니까? 그치? 여기가 무슨 소리? 입술 소리. 여기가 무슨 소리? 입소리. 왜 이게 뭐 이상하네? 이렇게. 자, 여기 혀로 여기 한번 대보세요. 이 바로 이 혓바닥 한번 대보세요. 상대방 거 대지 말고 자기 거 다 하세요. 옆에 친구 닿지 말고 놀래. 여기 뭐예요? 딱딱하죠. 그래서 경국이에요. 혹은 센 입 천장 소리. 여기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볼캉볼캉하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여린 입 천장 소리 혹은 그죠? 영국이음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뭐예요? 목구멍 소리, 그치?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호응이에요, 호응.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어문의 기본입니다. 필요한 사람 쓰시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번부터 봅시다. 시작합니다. 기억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예는, 자, 7번 보세요. 거기에 변임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집중. 이 둘은 현대국어의 변임과 유사한 개념이다. 변임이라 밑줄. 동일한 음문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음이 달리 나타난 것을 가리킨다. 읽어보세요. 7번. 자, 하나, 둘, 셋. 뭐라고요? 자, 윤용환. 자, 그죠. 이대서. 자, 됐죠. 얘를 잘 보세요. 이 비읍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죠? 비읍은 우리말로 차이가 나니 안 나니? 차이 안 나죠? 근데 잘 보세요. 써보면 얘 무성음이고 얘 유성음이고 얘 무성음이고 얘 유성음이죠.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 있는 무성음은 유성음으로 바뀌어요. 다시 한 번 더.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 있는 무성음은 유성음으로 바뀌어요. 바도라고 얘기하지만 바 할 때 비읍 아랑 비읍이랑 보할 때 비읍이랑은 얘는 유성음으로 바뀌어요. 굳이 영어로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니? 바보라고 읽으면 안 돼요. 바보예요, 바보. 알겠니? 바보. 자, 바보예요. 요거 하나 읽어봅시다. 뭐가 되니? 고기 그러지 마세요. 고기예요, 고기. 고기인데 여기 있는 기억이랑 여기 있는 기억이랑 똑같지만 발음할 때는 이 기억이 뭐로 바뀐다?
유성음 기억으로 바뀌게 된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같은 환경이지만 환경에 따라서 음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번의 정답 3번이죠. 고고. 뒤에 있는 기억은 유성음 기억이 돼요. 다음 문제 2번. 니네가 요 개념은 잘 배워본 개념이 아니라서 이것도 좀 생소해서 실어놨는데요. 나이스. 야, 이 나 같은 놈아. 자, 깜짝이야. 트림하면 이런, 니네가 내가 트림을 하면 이런 기분이 들겠구나. 굉장히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그동안. 자,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야. 쟤도 그랬을 거야. 자생적 변화는 저 혼자 바뀌니까 1번 되죠. 결합적 변화는 두 개가 합치니까 되는 거니까 2번도 자음동어 같은 경우도 그치 이거는 그대로 되죠. 3번 결정적 변동이랑 수위적 변동이 있습니다. 결정적 변동은 무조건 바뀌는 게 결정적 변동이고 수위적 변동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칠판 잠깐 봅시다. 자, 얘랑 얘가 있습니다. 이 둘은 결정적 변동일까? 수위적 변동일까? 결정적이겠니? 수위적이겠니? 얘는 수위적이 되겠죠. 자, 칠판 보세요. 활용할 때는요. 뒤에다가 고, 은이, 아서, 어서를 붙여보는 게 좋습니다. 고, 은이, 아서, 어서. 둘 다 음성이니까 어서를 붙이겠죠. 얘는 뭐가 되니? 씻고, 씻으니가 되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짓고, 지으니, 지어서가 되죠. 이 녀석은 시옷이 그대로 써있는데 이 녀석은 시옷이 탈락이 됐죠. 여기 보세요. 이에다 시옷이라는 환경과 이에다가 시옷이라는 환경은 똑같은데 이 녀석은 시옷이 빠지고 이 녀석은 시옷이 쓰였으니까 얘는 결정적 수위적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수위적 변동이 되는 거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왜 묻다가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다 에스크는 물은이가 되고 순서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의 답은 4번. 3번 옛날 봅시다. 개와 날이 있어서 이게 사이시옷을 써서 갯날이 됐고 발음하면 뭐가 되니? 갯날이 되죠. 자, 처음 거랑 비교했을 때 니은이 몇 개 들어갔니? 여기 봐라. 집중합시다. 할 때 날고 놀 때 날고. 처음에 비교했을 때 니은이 몇 개 들어갔어요? 니은이 1개 들어갔죠. 여기 있는 니은은 원래 있는 니은이잖아. 그지? 얘랑 비교해봤을 때 처음에 어떻게 되니? 니은이 1개 들어갔지. 그러니까 얘는 2-3항이 아니라 2-2항. 정답 4번. 2-2항이 돼요. 다음 문제 4번. 내과 발음은 어떻게 되니? 칠판. 내과 발음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뭐가 되기도 하고 디귿을 그대로 살리는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내과가 되기도 하고 시옷을 빼서 내과가 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이거 4번 틀린 친구들 꽤 많습니다. 넷가가 아니라 넷가가 되죠. 넷가. 까라고 쓰셔야 되죠. 은근히 이 시험 문제를 틀리는 애들도 있어요. 다음 5번 문제 다 쓰고 있습니까? 4번 틀린 사람들 까라고 잘 고치고 다른 거 잘 보세요. 나머지 다 맞죠? 5번 5번에 보시면 내복량이 있는데 내복량은 5번의 답은 3번이고요. 내복량은 변동 과정은 유음화, 니은천가가 아니라 유음화가 아니라 비음화가 되지. 그렇지? 그래서 3번이 되고요. 이거 음운의 변동은 자기가 연습을 꽤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6번의 별표 하나. 6번 문제 별표 하나. 자, 옆에 친구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옆에 친구랑 답을 비교해보세요. 빨리 비교해보시고 앞에 친구랑 비교해보시고 답이 일단 같으면 손을 잡으세요. 답이 같으면 손을 잡고 답이 다르다. 답이 다르지? 둘이 다르잖아. 주먹을 쥡니다. 자, 주먹을 쥐시고 자, 일단 깔 준비하세요. 깔 준비하시고 자, 답이 다르다. 때릴 준비하시고 정말 6번 틀린 놈들은 진짜 야, 이거는 건강한 안구만 있으면 맞잖아. 이거 일치불일치 문제나 마찬가지잖아.
일단 1번은 맞지? 그지? 2번 봅시다. 의는 다만사의 앞에 보세요. 2번이랑 다만사의 앞이랑 연결. 2번 선지랑 다만사의 앞. 다더의 첫 음절 위에 의는 이로, 조사의는 에로 발음 함도 허용한다. 원래는 칠판 보세요. 원래 의는 뭐로 발음해야 돼? 이중모음 의로 발음해야 돼. 그런데 단어의 첫 음절 위에 의는 이로도 허용한대. 첫 음절 위에. 그 다음에 민주주의 보세요. 민주주의 할 때, 이 주의 할 때 의는 의로도 발음이 되고 뭐로도 발음이 돼요? 이로도 발음이 되겠죠. 이것도 허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2번은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자, 2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2번 한 사람. 일단 때려. 너 틀리잖아. 일단 때리고 너 몇 번 했어? 세게 때려. 니가 몇 번 했어? 3번? 3번이 맞으면 때린 걸로 끝나지만 답이 5번이다 그러면 네가 다시 복수하면 돼. 알겠어? 기다리고 있어. 자. 야. 아이고 아버지. 단어의 첫 음절 외에는 의잖아. 그 다음 다만 3 보세요. 다만 3이랑 문제 3번이랑 선지 3번이랑 연결.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아, 이거 하기 전에 다만사 잠깐만 봐봐. 7번 보세요. 주의 할 때 의는 다다의 첫 음절 위에 의잖아. 얘는 의 아니면 이로도 발음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다 같이? 의사가 돼야 되죠. 단어의 첫 음절이잖아. 이걸 가지고 아이고 의사 선생님 이러면 돼 안 돼? 의사 선생님 된다 안 된다? 안 돼. 다음 두 번째. 아이고 이사 선생님. 야, 왜 이사로 만들어? 의사 닥터를 회사의 저기로 이사로 만들면 안 되겠지. 아이고 아버지. 주여. 다음 유의적 태도. 유의적 태도는 다만 3이랑 연결. 자음을 첫 소리를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대. 그러면 유흐이는 뭐가 되겠니? 유흐이야 그냥 히야. 히로만 발음이 되겠지. 여기 보세요. 읽어보세요. 뭐가 돼? 이걸 흐이망 이렇게 읽으면 되니 안 되니? 흐이망 아니야. 얘는 무조건 뭐로만 읽어야 돼? 희망으로만 읽어야 돼. 그러니까 유희지. 자, 이거 잘 들어서 표준 발음법 좀 이따가 14번 나올 때 한 번 더 할 건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이렇게 보기로 나올 테니까 제발 보기 보고라도 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3번은 다만 3이랑 연결하면 되고 4번은 다만 4의 뒷부분이랑 연결하면 되죠. 5번은 다만 1이랑 연결하면 되고요. 틀린 사람들 잘 봐주세요. 6공문제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3번이라고. 유희는 흐이로 발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only 유희, 희로만 발음하는 거예요. 문제 7번 봅시다. 지난주 한 주 수업 어렵다. 다리가 너무 아파요. 7번의 정답 4번이죠. 리을과 디귿 급행열차. 8번 문제 역시 수능 기출 문제인데요.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표준발음법 제8항.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일 것 같지만 표준 발음법에 들어가죠. 그래서 발음할 때는 이 7개의 자음만 발음한다. 그지? 굳이 따지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 해서 이 조항은 받침 발음의 원칙이야.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모든 받침은 제시된 7개의 자음 중 하나로만 발음할 수 있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음운 변동, 자음 탈락 하나,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거 하나. 7번 봅시다. 5번에 박는을 볼게요. 얘가 어떻게 바뀌니? 되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여기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나타나서 일명 소위 말하는 자음 탈락이 되죠. 그래서 기억이 되고요. 여기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비음화가 나타나서 그래서 얘는 교체가 되죠. 선생님,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5번입니다. 선생님 맞는데 왜 답이 5번인가요? 라고 돼 있는데, 자, A를 지키기 위해 A가 뭐예요? 받침 발음의 원칙이라고 돼 있죠. 자, 잘 보세요. 얘가 얘로 바뀐 거는 받침 발음의 원칙을 지키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거 봅시다. 자,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받침 발음의 원칙이 뭐가 있습니까? 7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얘가 얘로 바뀌는 거는 받침 발음의 원칙을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것도 받침 발음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거는 받침 발음의 원칙을 지키는 거니 비음화는 왜 일어나니? 받침 발음의 원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뀐 거죠. 그래서 5번 선지는 A를 지키기 위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요. 재작년 수능 기출 문제였습니다. 이거 나왔더라면 니네 잣됐죠. 그죠? 틀렸겠죠. 8번 문제 역시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칠판에 있는 거 써가면서 보세요. 칠판에 있는 거 써가면서. 8번에 5번 선지입니다. 자, 쓰세요. 배우는 원래 모음 축약이었는데 요즘 EBS에서는 보어가 바가 돼서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봐주세요. 자, 얼른 쓰세요. 쓰세요. 쓸 동안 혼잣말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결석한 사람이 효우, 상우, 저쪽 학원에 2명. 아직 시험이 안 끝난 애들이 있어서. 단모음이 앞에 있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된 걸로 요즘 EBS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알아둡니다. 됐어요? 충분히 수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죠. 9번의 정답은 3번. 다음 10번의 답은 5번이고요. 뭐 이거 굳이 설명 안 할게요. 11번도 쉽죠? 이파, 그지? 거센 소리 대기고 좋다도 거센 소리 대기. 남았다는 어간이랑 어미 둘 다 되는 거고 뜨이게는 어간만 되는 거고 보였다도 어간 어미 둘 다 되는 거. 11번의 정답 3. 12번도 좀 쉽게 나왔습니다. 하나씩 다 지워가 버리면 3번이 답이라는 거 쉽게 찾을 거예요. 이런 기본 문제 제가 설명 안 하고 하는 것들은 다 맞추셔야 되고요. 13번의 답은 2번이죠. 니은은 의문의 개수가 탈락이라서 하나 더 줄었고요. 디귿은 니은 첨가가 돼서 하나 늘었겠죠. 다음 14번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 자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표준 발음법은요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밑에다가 자 제가 칠판에다가 문제를 좀 써드릴 테니까 볼펜으로 쓰시고 답을 좀 써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딱 13문제, 14문제를 딱 드릴 테니까 이거 연습 많이 한 친구들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은근히 또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22번까지 끝나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개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발음 나는 대로 쓰시면 돼요. 옛날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과연 얼마나 되는지 봅시다. 기억하는지. 써보세요.
발음 나는 대로. 자, 봅시다. 얘들아, 닥치고 여기 보세요. 아이고, 아버지. 그만. 여기 봅시다. 7, 10, 12, 13, 14, 효우 14, 30명 지금. 남학생이 16, 여학생이 14. 아니, 저쪽 학원에 원래 여학생이 많았는데. 아니, 옛날에 그 얘기 안 했나? 압구정동에 학원 갔는데 애들이 29명이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강남에서 수업했을 때가 어디라고? 압구정동. 딱 2001년도, 2002년도. 2002년도에 처음. 얘네 몇 년도에 태어났니? 2002년생이야? 야, 그때 내가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가자마자 2002년도에 대학 막 들어가자마자 닥쳐. 자, 그래서 내가 했을 텐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원장님이 압구정동의 원장님이 전에 스님이 애들 아무튼 해갖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갖고 도와달라는 의미가 와서 수업을 열심히 해달라 그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정말 페이를 잘 안 주시더라고. 학원이 힘들다고. 그래갖고 아무튼 했는데 7명이었어. 7명이 2명이 390, 2명이 380, 3명이 370. 의대, 서울대, 연고대, 그 다음 일단 서성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좋은 데 가려고 하는데 4회 수업이 끝나고 5회차에 갔더니 애들이 9명. 그 다음 갔더니 12명. 그 다음 주 갔더니 15명. 다 늘어나는데 전부 다 남자들이야. 나는 강남 압구정동에는 남고만 있는 줄 알았어. 와, 정말 어떻게 된 게 점점 애들이 늘어나는데 애들이 늘어서 좋아해야 되는데 일요일 아침에 그때 집이 부천이었거든. 아침에 어떻게 올림픽대로 상쾌하게 길을 쫙 타고 와서 교실에 딱 들어가면 씨발 냄새가 나. 남자 새끼들만 앉아있으니까. 와, 애들이 7월달에 되니까 27명이 딱 됐는데 전부 다 남자야. 그래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어. 친구들 데리고 오지 마라. 남자 새끼들 그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얘기했는데 원장님이 월급을 덜 주시는데 나중에 아무튼 그랬는데 원장님한테 부탁을 했지. 여학생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여학생이 3명이 왔어. 감사하지. 애들 보고 뭐라 그러는지 여학생 3명이고 부탁이 있는데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올 때 스킨을 바를 때 니네 그 스킨 냄새 없는 거 말고 살짝 향기가 나는 교실에 들어왔을 때 냄새보다는 향기를 맡고 싶다. 그거를 살짝 뿌리고 이렇게 향수 같은 거 바라지도 않는다. 학생이 향수는 좀 그러니까 그냥 스킨만 조금 향기가 나는 걸로 뿌려와 달라. 바르고 와라. 부탁을 했지. 다음 주 교실에 기대되는 마음으로 딱 들어갔는데 향기가 확 나는 거야. 고맙다 얘들아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뭔 소리니 그랬더니 얘들 셋이 그냥 냄새 안 나는 거 바르고 왔대. 뭐냐고 그랬더니 남자 새끼들이 여학생 3명 왔다고 지네끼리 처바르고 온 거야. 아이 나 이 새끼들 진짜 종강할 뻔했어. 아무튼 자 보세요. 이게 정말 표준 발음법이 구평이나 수능에 나오면 진짜 생유해라. 리얼 기억은 자 다같이 1번 다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 둘 셋. 그지? 따. 그지? 뭐라고? 따. 뭐라고? 따. 그지? 리얼 기억은 기억으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아니라 책을 읽다가 되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거 읽다라고 쓴 놈 이해하는데 이렇게 쓴 놈 있습니다. 읽다는 뭐니? 읽다는 읽다에 읽다. 알겠니? 그럼 2번은 다 같이 책을 얘들아 다 같이 발음하세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 안 돼. 얘는 자 뭐가 책을 읽지가 되겠지. 리얼 기억인데 뒤에 기억이 오면 뭐가 됩니까? 리얼 기억은 뭐로 바뀌어요? 리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읽고가 되죠. 됐니? 자, 5번 봅시다. 5번 뭐예요? 다리 참? 자, 5번 다리 참? 5번. 아, 뭐냐
아니야. 4번 하는데 왜. 5번 다리 참. 야 지금 야 이 망둥어들아. 망둥어 IQ가 몇? 망둥어 IQ가 몇? 얘기해줬는데 갯벌에 물이 빠지고 나서 물이 고여있는 데다가 얘기 한번 해준 적 없니? 소라 고동 있지? 고동 조그만 거 있잖아. 그거 안에 빼갖고 낚시줄 바늘, 낚시 바늘이랑 낚싯대도 필요 없어. 낚시줄 1m 해갖고 소라 고동 끼워갖고 이렇게 물에 푹 담가놔. 물 갯벌에 그냥 한 요만큼 물 한 2m 정도 물 고여있는데 그러면 갯벌에서 망둥어 나와서 곰탕 나와서 그 소라 탁 물어 탁 당겨. 그럼 망둥어 요만한 게 잡힌 거야. 20cm, 15cm짜리가. 대등대등해. 그러면 그거 풀어준다? 잘 봐. 뺀 다음에 소라 고동 끼워갖고 다시 소라 이렇게 끼워갖고 여기 담궈놓고 여기다 물에다 풀어줘. 망둥어. 그럼 와서 다시 무는데 3초 걸려. 그거 땡기면 탁 땡겨 또 와. 그래서 망둥어 IQ는 몇? 3이야 3. 야 이 망둥어 새끼들아. 지금 리얼 기억은 뭐라고? 기억이라고! 근데 이걸 가지고 밝다라고 하는 새끼는 뭐 하는 새끼야? 뭐가 돼? 아이, 나이스. 뭐가 돼야 돼? 다 같이 뭐? 박다지, 박다. 아, 왜 그래? 장난 그만 치고. 그럼 4번은 뭐야? 다리 참? 4번. 다리 참. 여학생들 잘 들으세요. 나중에 연애하는데 남자친구가 어디 갔는데 숲길을 걷는데 다리에 화나겠는데 남자친구가 야 다리 참 밝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 밝지라고 그랬어? 야 너 어떻게 난 네가 비표준어를 쓰는 애인 줄 몰랐어. 표준 발음. 이런 식의 남자면 사귀지 못할 것 같아. 헤어지세요. 알겠어요? 아니면 그냥 가르쳐 주세요. 애들이 야 다리 참 밝지? 그러면 밝지가 뭐니? 박지라는 올바른 표준 발음법을 사용하자 얘들아 라고 얘기하시면 바로 아싸 됩니다. 그죠? 인생이 외로워져요. 자, 얘 봅시다. 얘는 뭐가 되니? 리얼 비읍은 리얼이 돼. 넓다가 뭐냐? 넓다가 넓다예요. 그러니까 이거 넓다는 새끼들은 뭐냐면 평상시에는 넓다 하면서 저기다 써놨으니까 저 대가리가 물어봤으니까 뭔가 있을 거야 시발 이런 선입관을 가진 거지. 넓다예요. 넓다. 얘는 다 같이 뭐가 돼요? 넓게. 근데 8번은 예외입니다. 뭐가 됩니까? 남의 발을 밟다가 아니라 밟다가 되고요. 얘는 뭐가 돼요? 밟지 마시오가 됩니다. 밟지 마시오가 아니라 밟지 마시오예요. 되셨어요? 얘도 예가 되죠. 뭐가 되니? 넙, 글다가 되죠.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11번 다 같이? 자, 하나, 둘, 셋.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평상시에 니네 뭐라고 그래? 평상시에 무릎이 아파. 손. 저 평상시에 무릎이 아파. 피라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사람 손. 죽여버릴 거야. 자. 뭐예요? 형식 형태서예요? 실질 형태서예요? 칠판 봅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올 경우에는 뭐를 하지 말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고 이어적기 연음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봅시다. 이거 이미 아는 친구들도 있죠. 칠판 보세요. 무릎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바꾼 다음에 이를 붙여서 무릎이 아파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 같이 뭐가 됩니까?
무르피가 되죠. 가장 기본적인 건데 틀리는 친구들 있죠. 되셨어요? 자, 이미 아는 친구들 보시고 11번 다 같이 뭐가 됩니까? 얘도 똑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니? 흙에서가 되죠. 13번 기억나십니까? 윈터 때 했었는데 뭐라고 읽어요? 다 같이 13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뭐가 돼요? 어허이,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쳐줬는데 13번 어떻게 가르쳤죠? 암털이 운다. 자, 13번 Listen and repeat. Speak loudly. Yeah? Okay. 암털이 운다. 똑같이 따라하세요. 시작. 암털이 운다. 해보세요. 그렇지? 한 번만 더. 암털이 운다. 한 명씩 시킨다. 이 학생 안 해. 암털이 운다. 자, 얘는 어때요? 얘는 어떠니? 몸으로 시작하는 무슨 형태소?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경우에는 뭐를 한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끝 적용한 후에 그 다음 이어적기 해야 되죠. 기껏 이렇게 해놓고 이거 이렇게 쓰는 놈 있습니다. 뭐라고? 오단에 있어. 이렇게 쓰는 애 있어요. 돌아버리겠어요. 기껏 다 해놓고 오단에 이러면 곤란하겠죠. 뭐가 됩니까? 오단에가 되겠죠. 대부분 다 알지만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해봤습니다. 다 쓰시고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틀린 사람들 다 고치세요. 솔직히 이 정도는 다 맞히셔야 돼요. 다 맞히셔야 됩니다. 다 썼어요? 그러면 15번 봅시다. 15번의 정답 1번, 16번 별표 하나 쳐두시고 이거는 당연히 뭐가 돼요? 3번이 되겠죠. 막일 틀렸고요. 17번 시옷 들어가는 거. 자, 17번에 보게 되면 자, 니네 동생 있는 사람 손. 동생이 밥 먹다가 물어볼 수 있겠죠. 형아, 누나, 언니, 젓가락은 왜 시옷인데 숟가락은 왜 디귿이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밥이나 처먹어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자, 숟가락은 밥 한 수리가 되고 밥 한 술 할 때 그 숟가락의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거죠. 이걸 이바라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어쨌든 17번의 답은 3번인 거고요. 18번도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18번 여기도 사이 시옷은 수능에 이미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이 시옷은 나오지만 저기 있는 사이 소리 현상은 잘 안 나와요. 사이 시옷만 봐두시면 되고요. 답은 2번입니다. 19번의 별표 2개 쳐두고 20번의 별표 하나 쳐둡니다. 19번의 별표 2개 치키는데 참 애들이 엄청 틀립니다. 자, 니은 봅시다. 녹음기를 켜보아 할 때 여기 보세요. 자, 불을 키다야 불을 켜다야. 야, 불 키자 그러죠. 그래 안 그래? 키어가 줄여서 켜.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기본형이 켜다입니다. 표준 발음어가 표준어가 켜다예요. 옆에다 써두세요. 표준어가 켜다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아니라 3번, 4번입니다. 니은 다 했니 안 했니? 니은 다 했죠, 그렇죠? 맞은 사람, 자, 한 명 예상해 봅니다. 맞은 사람 손, 한 명, 2명. 처음에 2명 하려고 그랬는데. 훌륭합니다. 켜다가 됩니다. 자, 20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20번, 우리 저거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 발음 긁는 의문의 변동 한번 해보세요.
20분으로 연습하고 끝내겠습니다. 칠판에 제가 한번 써볼 테니까 자기 한 거랑 비교해 보세요. 온맵시는 의문의 끝소리 변동 먼저 되고 나서 그러면 안 돼. 아무튼 끝이 먼저 오는 것도 가능해요. 상관없어요. 굳이 써주면 온맵C가 되고 온맵C가 되고 그 다음 온맵C가 되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21번의 답은 2번, 22번의 답 2번이 되죠. 일단 얘를 아직 문법 안 끝났어요. 요거 하고 나서 나눠드릴게요. 자, 칠판 잠깐 봅시다. 음절의 끝소리, 동화, 비음화, 유음화 할 거고 이 모음 역행동화에 뭐가 있어요? 자, 이 모음 역행동화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얘들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준 발음으로 표준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표준 발음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역행동화니까 뒤에 게 때문에 앞에 게 바뀌는 거겠죠. 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악의할 때 기 때문에 여기 앞에 게 이가 생겼고요. 어미할 때 이 때문에 여기 이가 생긴 거죠. 그래서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하나 더 생겼으니까 애기라고 하든지 애미라고 하든지 호랑이 대신 호랭이라고 한다든지 손잡이 대신 손잡이라고 하는 거 전부 다 이 모음 역행동화인데 얘는 표준 발음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니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 그래, 애기를 데리고 이제 애기를 있는데 누가 아유 애기 되게 예뻐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애기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애한테 비표준 발음을 어릴 적부터 들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데리고 가시면 돼요. 상정하시면 아유 애기 이쁘다. 혹시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그러거나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그러시면 아유 애기 그러면 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표준 발음을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된소리 대개는 웬만하면 다 아시죠? 된소리 대개에서 요거 하나 봅시다. 된소리 대개는 기본적으로 안울림 예사소리랑 안울림 예사소리가 만나서 뒤에 있는 안울림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거죠. 이게 된소리로 바뀌는 거. 무슨 말이냐? 구두방 사장이랑 원래 저기는 빠지는데 그냥 구두방 사장이랑 만나서 뒤에 있는 구두방 사장이 된소리로 바뀌는 게 기본적으로 된소리 대개 1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됩니까? 7번 보세요. 뭐예요? 국밥. 요게 국밥이 되죠. 뒤에 게 된소리로 바뀌었는데 앞에 거 저기를 보면 되죠. 그지? 자, 그럼 물어봅시다. 머리를
읽어보세요. 머리를 뭐가 돼요? 감따가 되죠. 감따라고 발음이 돼요. 얘는 된소리니 사이소리니? 역시 된소리예요. 어간에 니은이나 미음이 올 때 뒤에 게 된소리로 바뀌는 건 된소리 되게요. 신을 신따도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하냐? 됐어요? 알아두시고. 됐고, 그 다음 거센 소리 되게 다 알 거고, 자음추벽, 장군 단수나 됐고, 히읗 탈락, 리을 탈락인데 칠판 잠깐 보세요. 논문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얘는 되죠. 위에 거 밑에 거 둘 다 히읗 탈락 나왔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위에 거 밑에 거 둘 다 히읗 탈락이다. OX 하나 둘 셋 X죠. 얘들아 지금 물어볼 때 보고 나서 1초 이내에 판단이 서야 돼. 그래서 문법을 얼마나 빨리 푸느냐야. 의문의 변동은 제일 기본이고 제일 많이 해서 쉽잖아. 다음 주에 할 거는 점점 어려워져요. 오늘은 쉬워서 이 정도로 끝내죠. 다음 주에 단어로 나올 거고 그 다음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문장로 나오고 그 다음 중대국어 할 거예요. 그럼 다시 의문론이랑 한 바퀴 더 돌릴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보세요. 얘는 여기서 이것으로 뭐가 된 거예요? 얘가 히읗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히읗 탈락이죠. 얘가 히읗 탈락이지만 얘는 뭐가 된 겁니까? 끝이 되죠. 그렇죠? 탈락이 아니라 교체가 되죠. 으 탈락, 동음 탈락 알 거고요. 으 탈락은 쓰다가 글을 쓰다 할 때 쓰다가 어서를 붙이게 되면 뭐가 돼요? 글을 써서가 되죠. 그래서 얘가 탈락하는 게 으 탈락이고요. 동음 탈락은 아까 얘기했지만 가다에다가 아서가 붙으니까 뭐가 돼요? 가서가 되죠. 그렇죠? 사이설이 니은 첨가. 니은 첨가는 뭡니까? 그냥 니은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알면 안 되고, 그지? 앞말이 뭐, 자, 합성어나 파성어를 이룰 때 되지, 자, 합성어나 왜 그래? 합성어나 파생어를 이게 아닌데? 그래. 합성어나 파생어를 이룰 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야요요유이가 붙었을 때 니은이 첨가되는 게 니은 첨가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니? 이게 있죠. 발음하면 뭐가 돼요? 솜, 리블이 되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서, 올, 뭐예요? 위에 거 밑에 거. 하나, 둘, 셋. 그죠? 그거죠? 뭐라고? 그거. 그죠? 1번, 2번. 하나, 둘, 셋. 1번. 그치? 서울역은 이게 됩니다. 니은 첨가됐다가 유음화를 해서 바뀌게 돼요. 알겠어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의문의 변동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화하겠습니다. 혹시 화교재 안 푼 사람 67에서 69까지 지금 푸세요. 67쪽 봅시다. 화교재 67페이지. 이제 잡담 그만 줘요. 봅시다. 무슨 애들이. 내가 못 믿겠지만 2016년도에 베트남의 하노이 대학에 가서 하노이 대학 한국어학과 대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어학과니까 4학년을 가르쳤는데 그냥 한국 사람이랑 비슷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바람에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똑같아요. 깜짝 놀라서 한국 사람인 줄 알고 굉장히 편하게 수업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1학년 애들을 가르치는데 1학년 애들은 조금 달라요. 1학년은 잘 못하고 4학년 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얘기했죠. 저희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도 있어요. 니들을 외국인처럼 생각할게 해요. 자, 혹시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은희와 어서와 은희의 차이점을 아는 사람?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르더라.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더라. 차이점 아는 사람?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르다의 은이와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의 어서의 차이죠. 이런 게 한국어에서 자격증 시험 문제에 나와요. 외국인들은 그걸 구별을 못한다고. 나도 못하겠는데 한국 사람이 니들도 못하는데 이걸 외국인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어렵지. 은이와 어서는 새로운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르다,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새로운 정보가 밥을 먹는 거냐, 배가 부른 거냐에 따라서 은이, 어서 달라지고, 객관적일 때는 은이가 되고, 주관적일 때는 어서가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냥 우리는 수능에 나오는 거 합시다. 칠판 봅시다. 이 영화 제목이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10월 때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라고? 집중, 너 뒤에 그만 쳐다봐라. 애들이 건들면 나중에 끝나고 때려. 알겠니? 좋은 주먹 냅두고 말로 하지 마. 친구 사이에는 오고 가는 주먹 속에 다져지는 우리 우정. 그치? 자, 10월 때 항상 제가 보정하는 게 제목이에요. 근데 작가는 그저 참고만 하되 거의 모르셔도 되는데, 이용학이라는 작가는 좀 알아두면 편하게 됩니다. 이용학은 써두세요. 밑에다가 유랑민의 비애라고 좀 써둡니다. 수능 완성에 뭐가 실려있냐면 오랑캐꽃이 실려있어요. 뭐 쉬운 작품인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용학 하면 유랑민의 비애를 떠올리세요. 나중에 오랑캐꽃이라는 작품이 나올 겁니다. 그때도 유랑민의 비애를 떠오르고 나서 보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10월 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찾자고 얘기하는 게 뭐를 찾자고 얘기합니까? 화자, 대상, 뭐 얘기하고 대상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 및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정서와 태도는 구별되는 경우가 많고 구별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표현상의 특징 이렇게 찾자고 그랬죠. 시에서 세 문제가 나오면 거의 다 대부분 이것만 알고 있으면 웬만하면 세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침대가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 밑에 이제 우리가 나오니까 일단 화자는 나라는 걸 알 수 있어. 뭐 얘기하고 있니? 아버지 얘기하지.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니? 돌아가셨지. 근데 돌아가셨는데 어디서 돌아가셨어? 길에서 돌아가셨지. 고향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니고 친척집도 아니고 길에서 돌아가셨어.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 그렇죠. 객사라고 그러죠. 어떤은 비명행사에 오른데 그거 아니에요. 비명행사. 비명행사는 그냥 말 없이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지. 요즘 수재민들 아까 낮에 뉴스 봤어요. 산사대에서 8살짜리 아이 도망가는데 뭐라 대피하는데 얘를 놓쳤나 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있다가 흙더미에서 발견됐대. 그런 거 보면 너무 요즘은 나이를 먹어서 이제 옛날에는 그냥 그러니 그냥 했던 것 같은데 좀 그렇다 그러네. 요즘은 너무 감정이입이 돼. 너무 마음이 아파. 8살이면 얼마나 이쁠 때예요. 그치?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노령 러시아지. 요거 빼먹었다. 1연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에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자, 여기 보세요. 쌤 보세요. 올해 수능에서는 EBS 있는 작품도 나오고 없는 작품도 나오겠죠. 6평을 봐서 알겠지만 조지훈의 산성의 노래가 우리가 EBS에서 배운 지 2주 만에 어떻게 6평에 나왔었어요. 근데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수능에서는 작품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라 그건 내신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수능에서는 니들한테 EBS 있는 작품을 볼 때 달달달 외우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 보고 통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았는데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대. 이게 뭐냐면 자, 살면서 혹시 여기 봅시다. 어릴 적에 죽을 뻔한 적 있는 사람, 물에 빠졌다거나 뭐 그래서 몇 살 때? 어릴 적이다. 어떤 놈이 죽을 뻔했다는데 언제 그랬더니 이번 윈터 때요 그러더라고. 그 어릴 적이 아니지, 그렇지?
산에 갔다가 조난당해갖고 3시간 만에 겨우 절을 하나 찾아갖고 너무 춥다고 그래갖고 겨울에 그 뜨거운 물 좀 주세요. 뜨거운 물로 해갖고 119 불러갖고 아무튼 그러고 갔었대. 언제 그랬니? 이랬더니 죽을 뻔했대. 언제 그랬니? 이랬더니 윈터 때. 자 보세요. 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웠죠. 너는 몇 살 때? 대충 초등학교 물에 빠져서 그때 남았던 충격적인 기억의 이미지가 뭐가 남아있어? 물속에서 숨을 쉬어? 혹시 내가 뭐 아가미가 있니? 이렇게? 이건 아니겠지, 그렇지? 물속에서 물 마셨어? 먹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자, 이 새끼들은 내가 뭐, 고등학교 때 내가 비 맞는 게 너무 좋아서 비 맞고 다녔다 그러면, 그래서. 야, 제발 얘기하는데, 아니, 뭐, 군대에서 뭐, 대가리 받고, 뭐, 2시간 동안 대가리 받고 잤다 그랬더니, 그래서. 뭐, 씨발, 말만 하면 연결해. 얘들아, 제발 부탁인데, 선생님 비 맞지 마세요. 못 젖을까봐. 그건 이해하는데, 산성비 맞으면 머리 빠져요. 그거는 전 세계적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잘못된 적이에요. 제발 얘기하는데, 비 맞아서 어떻게 돼요? 산성비 맞으면 머리 빠진다. 전 세계에서 아무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제발 니들이라도 좀 제대로 알고 있어서 어디 가서 비 맞으면 머리 빠져 그러면 지랄하지 마라고 얘기해 주세요. 알겠어요? 그랬더니 제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근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묻지는 마라 샹. 나 추후에 뭐 아무튼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가 저건데 잘 보세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충격적인 게 오면요. 충격적인 게 오면 그게 이미지로 남을 때가 많아요. 물에 빠졌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어두운 아니면 물 냄새 아니면 아까 그 친구는 굉장히 추웠다고 그랬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그때 그 충격을 폴벌레 소리 가득 차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돌려서 대려 누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니네가 지금 나이에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제일 친한 애가. 그럼 가겠지. 갔는데 그 친구의 반응이 2가지가 있다고 찾아. 첫 번째 반응은 보자마자 제일 친하니까 제일 친한 친구가 제일 먼저 연락했고 찾아오니까 보자마자 너를 본 니네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고 어린 나이에 그죠? 안 됐죠. 2번째 경우는 봤는데 왔어 그래갖고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그러는데 괜찮아 와줘서 고마웠다 그러는데 눈에 눈물이 고이려고 그랬는데 눈이 시뻘개져요. 근데 그걸 애써 참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워. 그래서 좀 도와줘. 그리고 도와주고 이제 손님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집에 왔어요. 니네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1번과 2번 중에 뭐가 더 니네 기억에 오래 남을까? 2번이 훨씬 더 남겠죠. 보세요. 슬픔을 누름으로 인해서 되려 더 슬픔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슬픔을 바로 토로하고 울어 아이고 아버지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나한테는 그 소리가 남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이. 충격이. 그래서 되려 슬픔을 극대화하는 거죠. 되려 슬픔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감정을 누름으로 인해서 담담하게 표현함으로 해서 되려 슬픔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시에서 꽤 많이 나옵니다. 이어 노령 러시아를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려온 아들과 다르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아몰리온의 파선도 썰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숨을 반드시 벤 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모습이니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그러나 아버지가 꿈을 이룬다 이루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돌아가셨네.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의원이 왔지만 이미 늦은 거지. 이혼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눈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이제 A에서 비로소 울죠.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데 울음을 다 울었고 비로소 이제 감정을 토로합니다.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풀벌레 소리가 났다. 처음이랑 끝이랑 똑같네.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수미상응이죠. 그렇죠. 이 정도는 바로 대답하고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정서미 태도는 당연히 어떻게 되니? 있는데 울음을 다 울었고 그래서 비애, 슬픔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시는 되게 간단합니다. 뭡니까?
아버지의 돌아가심, 그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이게 주제가 되겠죠.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이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가 수능의 평가는, 이게 지금 평가한 기출 문제예요. 좀 옛날 건데. 이용학이라는 작가가 나오게 되는, 이용학이라는 작가가 문학사적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적어봅시다. 자, 수능에서는요,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문학사적 가치가 있는 거, 그 다음 현장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게 잘 나온다고 그랬는데, 자, 이런 작품 혹시 아십니까?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뉴스 보고 왔는데, 경남 하동이 있어요. 하동 옆에 바로 뭐가 있어요? 화개장터가 있죠. 지금 화개장터 그 물이 강이 완전히 넘쳐갖고 물이 집이 2층만 남아 있어요. 2층에서 사람들이 대피 기다리고 있던데 하동에 최치수는 슬램덩크의 그 고릴라가 되고 최치수라는 양반이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윤시마님, 딸이 서희, 결혼한 게 길상이, 구천이. 1897년 10월 달부터 추석 때부터 한국전쟁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작품, 박계능 선생의 소위 말하는 무슨 작품? 들어봤죠? 뭐예요? 토지예요. 이 토지가 문학사적으로 굉장히 큰 가치를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한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 개인을 통해서 민족 전체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장편, 대서사시죠. 엄청나게 큰 작품인데 이렇기 때문에 문학사적으로 가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다. 그냥 그걸로 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연에서 뭐가 나옵니까? 러시아를 다니면서까지라는 구절이 나오죠. 아버지가 뭐 한 거예요? 밀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경부터 그쪽에서 러시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뭡니까? 그리고 저쪽에 넘어갔다. 우리 민족의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아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는, 잘 보세요. 문학사적으로 문학 작품 자체만 놓고 본다면 감정을 누르면서 슬픔을 극대화했다는 게 이게 문학사적 가치가 있고, 두 번째 이거를 같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둡시다. 다음 박영래의 월흥. 보세요. 월훈이 뭐냐면 달물이에요. 달물이. 달물인데 달물이가 뭔지 아나? 달 보면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달 옆에 동그랗게 나와 있는 거? 이게 달물이에요. 보이시죠? 그지? 이게 달물이에요. 달 주위에 동그랗게 되는 거. 이거는 형광등 같은데? 오, 이거 멋있다. 이렇게 달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달무리예요. 자, 제목이 달무리인데 하고 싶은 얘기가 칠판 점검 봅시다. 우리가 시에서 화자가 자기가 자기 얘기하지 않고 자기 말고 다른 대상을 노래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화자가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을 얘기해요. 이 다른 대상을 얘기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무슨 시라고 그러느냐? 관찰자형 시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인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는 내가 내 얘기하죠. 그런데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어도 내가 내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내 얘기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얘기하는 게 있죠. 이 다른 대상을 얘기하는 시들은 두 가지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 대상의 상황, 정서, 태도예요. 두 번째, 화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되죠. 이 시를 보면 여기서 화자는 관찰자입니다. 관찰자예요. 대상,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외딴 집 노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딴집 노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 및 태도를 가지는지 찾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봐야 될 게 이 관찰자가 외딴집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요거를 찾는 게 핵심이 되겠죠. 자, 여기서 뭐라고요? 1번, 2번. 대상의 상황 정서 및 태도, 화자가 대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학습이죠. 학습입니다. 여러분 봐두셔야 돼요. 자, 써두시고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써두세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올해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내가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대상 얘기하는 거. 자, 나중에 배우게 될 이용하게 오랑캐꽃도 내가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랑캐꽃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오랑캐꽃을 바라보는 태도 같은 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내가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풀벌레 소리는 내가 내 얘기하는 건데 얘는 내가 내 얘기하는 게 내가 다른 대상 얘기해요. 소설로 따지면 1인칭 관찰자나 1인칭 관찰자라고 보는 게 낫겠죠. 오케이? 자, 시작합시다.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입진사이길 저 모래뚝 그 너머 강 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는 함정인데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그만큼 이거는 이려는 뭐냐면 그만큼 아주 깊은 마을이란 거야. 갱속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릇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죠. 갱속 같은 깊은 마을이래요. 완전히 웰컴 투 덩마골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산골짜기예요. 여기 전쟁이 났더래요.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콩깍지처럼 꾸미진 외딴집에서도 불빛은 한자. 이색토록 창문은 모가빛입니다. 표현상의 특징으로 뭐 나오니? 표현상의 특징으로 반복에다가 연세가 되네. 뭐 이 정도는 찾겠죠. 그렇죠? 반복의 연세. 다음 긴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자 여기 봐. 마을 여기 얘들아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자. 완전히 깊은 첩첩산중의 그 깊은데 거기 마을이 하나 있어. 갱속 같은 마을이래. 그 마을에서도 또 떨어져 있어. 뭐가 되니? 완전히 그냥 이건 노인은 그 거의 뭐라고 보면 돼? 절대 고독이지, 그렇지? 독거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고독이죠. 절대 고독. 완전히 고독의 경지예요. 이래서 자, 고독의 경지죠. 그렇지? 있는 거예요. 원장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늘 많아요. 참. 옛날에는 many girl. Yeah. 자, 농담을 또 아무도 안 믿네. 긴 밤입니다. 외딴집에는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자, 이 두 줄 가지고 제가 질문할 거 있습니다. 마침은 1,000원.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이다고 고구마를 깎다. 배고프니까 그렇겠죠. 문득 바람도 없는데 잘 봐. 시나브로 조금씩 풀려 내리는 집단. 지푸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밑줄 지푸라기의 설레임. 밑줄. 왜 지푸라기 가지고 설레임이라고 그랬을까? 마침은 1,000원. 지푸라기를 가지고 설렘이라고 한 이유? $5,000. 카드? 카드 한번 긁기 뭐 이런 거 같아. 왜 그러겠니? 생각해봐 얘들아. 외딴집 노인이야. 집단이 이렇게 지푸라기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게 묶어놓은 게 이렇게 조금씩 풀려갖고 후두둑 하고 쏟아졌어. 왜 그렇겠니? 뭐라고? 지푸라기라도 덮으면 야 외딴집 노인이 지금 춥지는 않아. 집에 있어. 오케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 지푸라기가 밖에서 후두둑 하고 떨어졌어. 그걸 가지고 설레임이야. 왜 설렐까? 그래 누가 왔나봐 싶어서. 인기척이지 인기척. 이해돼요? 그만큼 이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 노인의 상황은 뭐가 되겠네? 상황 및 정서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그냥 외딴집 노인이
외로운 거겠지? 엄청나게 외롭겠죠. 다음. 귀를 모으고 듣지요. 뭐를 듣느냐? 후루룩 후루룩. 뭐 먹는 거 아니죠. 처마 깃에 날에 묻는 이름 모를 새. 밑줄. 새들의 온기. 네모 쳐볼까?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자, 새들의 온기를 왜 생각할까? 노인은 지금 어떻게 돼 있니? 같이 있니? 혼자 있니? 혼자 있지. 근데 새들은 어떻게 돼? 같이 있으니까 따뜻한 거지. 그러면 노인은 새들의 그 따뜻함, 함께 있음을 부러워하는 거겠죠.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그러다가 뒤. 삶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 울지요. 때를 지어옵니다. 벽이 무너지려고 옵니다. 이건 좀 약간 어려운 건데 몰라도 되는데 물어볼게요. 여기서 귀뚜라미는 감정이입일까 아닐까?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쓰지는 마세요. 감정이입이에요. 왜 그러냐면 쓰지 마세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왜냐면 벽이 무너지라고 우는 건 통곡이죠. 귀뚜라미가 통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감정이입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마지막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 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은. 7번 봅시다. 보니까 주제는 당연히 뭐갑니까? 외딴집 노인의 외로움이 돼요. 이게 주제가 되는데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알아둘 거. 관찰자가 외딴집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인데 그냥 굉장히 담담하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써내려가고 있는데 무슨 감정이 웬만큼 없는 것 같은데 강언에 보면 시어들이 어때요?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 하나 더 쓸 거 경어체,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인을 바라보는 어떤 연민, 어떤 따뜻한 시선 이 정도는 느낄 수 있겠죠. 노인이 참 힘들겠다 그러면서 새들의 온기를 생각하고 있네.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되셨어요?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외딴집 노인의 어떤 외로움 그거를 바라보는 어찌 따뜻한 시선 이 정도 보면 돼요. 82번의 정답 2번이죠. 가나의 공통 장면을 초점화. 가에서는 아버지 넘기지 마세요. 아버지의 죽음을 초점하고 있고 나에서는 외딴집 노인을 초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1번 선지에 보시면 우의적이라는 선지가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몇 번을 설명했는데 아직도 우의적을 개념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의적은요. 다른 대상 사물에 빗대어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라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를 우의적이라고 보통 알고 있죠. 그래서 우의적인 이야기를 보통 우리는 이솝 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른 대상은 주로 동식물이에요. 완전히 주로 동식물이 되는 거죠. 주로 동식물. 자, 우리 지난번에 현대소설 할 때 EBS에서 황상에서 아우를 위하여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아우를 위하여 있지. 아우를 위하여 나는데 교실 얘기 나오죠. 그 교실 이야기가 실제로 교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니 교실 이야기를 위시로 한 뭐 현대사회 그때 당시에 독재 그 사회의 모습을 얘기하려고 하네. 사회 모습을 얘기하려는 거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알죠? 그것도 우의적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우의적 단어도 꼭 알아두세요. 다음 3번 담담한 어조로 대상과의 합의를 지향한다. 여기 보세요. 화자가 노인과 하나가 되고 싶어하니? 안 되죠. 그렇죠. 4번 선지 자신을 대상한 밑줄. 자신을 대상한 밑줄. 별표 하나 쳐두고 자신을 대상한다는 말을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언제든 다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을 대상한다는 말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대상화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타자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객관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타자화 혹은 객관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용어 좀 알아둡시다. 타자화라는 단어 꼭 알아둡니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마치 얘기하는 거죠. 83번 오른쪽 답은 5번이죠.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은 게 아버지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해안과 반성. 여기 봅시다. 여기에서 마지막에 애가 울지. 그 운 게 아이고 아버지 미안합니다. 내가 3살 때 아버지 밀수할 때 강 건널 때 내가 너무 추워서 울었는데 그때 아버지 죽을 뻔했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는 거니? 아니죠. 아버지 돌아가셔서 슬퍼서 우는 거죠.
84번. 1번. 노인을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오케이. 2번. 노인의 고등. 3번. 목가적 분위기. 밑줄. 목가적 밑줄.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목가적을 이 선생님들이 가끔 좀 틀리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더라고. 목가적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전원적 더하기 평화로움이에요. 전원적 더하기 평화로움. 이게 목가적이 됩니다. 전원적 더하기 평화로움. 전원적 더하기 평화로움이 목가적이 돼요. 그럼 여기서 평화로움은 없죠. 그렇죠? 노인이 되게 평화롭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3번이 답이 되고요. 대화적도 틀렸고요. 85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는 거. 이거 쉬웠을 겁니다. 페이지 114쪽을 피세요. 자, 여기까지 끝내고요. 114쪽. 시간 6분 드리겠습니다. 6분 드리겠습니다. 114쪽에서 117쪽까지 풉니다. 오케이? 시작. 김승옥이 나왔죠. 김승옥 소설이 요번에 실렸나? 안 실린 것 같았는데. 김승옥 하면 딱 알아야 될 게 대비가 나와요. 일단 뭐가 나오니? 서울이 나오고 모진이랑 공간이 나옵니다. 읽어보면서 해봅시다. 나는 일단 나 나왔네. 앞부분의 줄거리는 수능에서 직접 간접 다 나오죠. 나 나왔고, 그러니까 나 나왔으니까 일단 동그라미 치고 몇 인치? 1인치. 장인이 운영하는, 장인이 있으니까 결혼했네. 회사에서 간부직을 맡고 있는데 아내가 나의 승진을 위해서 잠시 서울을 떠나도록 배려하여 무진으로 간다. 무진의 네모. 그지? 무진의 네모. 무진은 우리나라 어디 있을까? 제 자냐? 깨어라. 근데 웬만하면 잔소리 잘 안 하고 뭘 안 하는데 옛날에는 30대는 나도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전투력이 한 53만 막 이렇게 초사인 변신하고 막 그랬었지. 그래서 애들이 막 옛날에 진짜 거짓말하고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도 애들이 막 질문하러도 못 왔었어. 겁나갖고. 그리고 질문하러 왔다가 깨지면 교실 들어가서 돌아가 재수형들 교실 가서 울었대. 진짜로. 아무튼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40대가 되면서 인격의 성숙, 그지?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는 원체 아버지한테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서 잔소리하는 걸 되게 싫어해. 그래서 아들이랑도 되게 친구처럼 지내. 우리 아버지는 그 경상도 그 무서운 그 아버지 있지. 완전히 딱 그거야. 속으로 정은 있지만 그 겉으로는 되게 무서운. 근데 내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 헌병 출신이거든. 장난 아니야. 팔뚝도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무튼 20살 때 친구들이 내 친구를 우리 집에 와보고 아버지를 보고 나서 인사하는데 애들이 진짜 거짓말하고 90도로 인사해서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그리고 인사한 다음에 그리고 그때 저 친구도 있었어. 인사하고 나서 저 친구가 나한테 했던 얘기가 그치? 나한테 했던 얘기가 그래. 야, 너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안 맞았니? 그랬더니 어릴 적에 많이 맞았지. 그랬더니 너 맷집 졸라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 아무튼 그래. 근데 우리 아버지도 지금 이빨판이 호랑이가 돼갖고 몰래 이렇게 용돈 드리잖아. 뭘 이런 걸 고맙다. 자, 아버지한테 살면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안 들어봤는데 40대에 아버지가 50대 초반인가 중반에 내가 차를 하나 사드렸어. 돈을 많이 벌어갖고 차를 하나 사줬더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어봤어. 그러면서 생각한 말 역시 남자는 차다라는 생각을 했었지. 그렇지? 여자는 백이고 남자는 차다. 뭐 그냥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요즘은 이렇게 몰래 아버지 몰래 용돈을 드려요.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몰래 용돈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가끔 있었어. 가끔.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으면 자 여러분 잘 봐. 오늘 평생 살면서 얻게 될 꿀팁 하나 줄게. 이거는 올해로 끝나잖아. 그치? 수능은 끝나지만 평생 꿀팁 하나 줄게. 용돈이 필요해. 근데 엄마한테 받을 돈은 다 받았어. 근데 갑작스럽게 돈 필요한데 아빠한테 돈이 받을 필요해. 그럼 뭐 하느냐? 새벽 아빠가 만약에 6시에 일어난다. 그럼 5시까지 게임하고 놀아. 막 놀다가 5시 반쯤 아빠가 일어날 때쯤 돼서 방문을 살짝 열어놓고 불빛이 비춰야 돼. 불빛이 비치고 거실에 불은 다 꺼져야 돼. 그런 상황에서 불빛이 비친데 그때부터 뭐 하느냐? 래프터라든지 컴퓨터 같은 거 하지 말고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해. 그럼 아빠가 일어나서 방문을 열어보고 뭐해? 그랬더니 밤샜어?
왜? 그랬더니 아니 공부할 게 있어서. 야, 몸 상한다. 뭘 그렇게 그런 얘기해. 아빠가 씻고 나오지. 아빠한테 슬쩍 한마디. 아빠 잘 갔다 와. 그런 다음에 아 맞아. 내가 책 사보게 조금만 줘. 그래. 용돈 책 사보게 한 2만 원만 줘. 2만 원, 3만 원. 적절한 한 2만 원까지 얘기했어요. 싹 작게. 그럼 아빠가 어떻게 돼요? 5만 원에 10만 원 딱 올려놓을지도 몰라요. 내 옛날에 그랬어요. 아빠 1만 원만. 아버지 1만 원만요. 그러면 아버지 5만 원 주셨어요. 개꿀. 자. 그런 거죠. 자, 평생. 자, 아무튼 그다음 이런 거를 자주 가르쳐 줘야겠어? 안 되겠어? 무지는 우리나라에 어디 있을까? 전라도? 참고로 김승옥 선생은 전남 순천 출생이야. 어디 있을 것 같아? 무진. 경상도? 전라도? 무지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없는 공간이에요. 마치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만들어낸 거예요. 무자가 안개 저거죠. 나는 밑줄 젊은 시절 숱한 좌절과 방황 속에서 헤매던 고향. 이게 무진이죠. 요거를 꼭 머리에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젊은 시절 숱한 좌절과 방황. 그곳에 예전에 친구들을 만난다.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는 친구 조. 너는 출세 지향의 속물이고 조씨가 문제죠. 그죠? 조, 현 있고요. 조인 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지? 영어 가르치고 국어 가르치고 조씨가 문제예요. 자. 참고로 그저께 현범쌤한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스벅 커피를 하나 보냈어요. 그랬더니 형님 뜬금없이 웬 그래요?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저도 사랑해요. 막 이런. 우리 둘은 이런 사이예요. 아, 조인한 형. 조인한 쌤이 나보다 2살인가 3살 많아요. 야 씨발 이 반응은 뭐야? 야 이 새끼들아 이러지 마. 조인한 쌤이 내 구체적으로 나이는 얘기 안 하겠는데 옛날부터 동안이었어. 지금 이투스 인강 아직도 하고 있나? 이투스 청소를 2007년도에 강남 청소학원이 이투스랑 합병이 되면서 이투스에서 인강을 딱 2명을 어떻게 강남 청소를 있는 선생한테 얘기했었어. 한 명이 조인한 선생님과 한 명이 나야.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 왜? 그게 빚 좋은 개살구라고 개고생하고 어떻게 돼?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안 한다고 그랬어. 뭐 별로 후회합니다. 했었어야 돼 그때. 아이씨. 다음. 술자리를 함께한 후배 파크는 국어 교사를 하고 있다. 나는 파크와 같은 학교 음악 선생의 하인숙 동그라미. 밑줄. 자신이 젊은 시절에 알았던 순수의 열병을 발견한다. 여기서 알아둘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책을 다 읽어봤으니까. 서울에는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죠. 무진에는 누가 있니? 하인숙이 있고요. 아내가 나한테 뭐를 보내요? 전보를 보내죠. 하인숙에게 나는 뭐를 써요? 편지를 써요. 서울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서울이라는 공간은 내가 거기서 간보를 할 수 있는 세속적 욕망을 선택한 공간이고 세속적 욕망이 있는 공간이고 무지는 소위 말하는 내가 순수한 뭐를 했던 방황을 했던 그런 공간이지. 젊은 시절. 딱 공간에 김승옥은 서울 1964년 겨울도 그렇고 김승옥의 역사도 그렇고 김승옥의 역사는 배워봤나요? 풀어봤어요? 창신동 빈민가랑 하숙집 나오는 거. 기출 문제를 풀어야지. 오늘 작업이 마무리된 게 뭐가 있냐면 최근 15년간 수능 기출 독서에서 인문사회예술이랑 과학기술이랑 2개의 파트로 나눠서 이 지문만은 꼭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지문 초이스 끝내고 편집까지 다 끝냈어요. 이걸 책으로 묶을지 프린트로 예쁘게 묶어서 니들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만간에 나눠줄 겁니다. 방학 때 좀 풀어보든지 적어도 이 지문만큼은 3바퀴 정도 돌리면 독서가 확 나아질 거예요. 이해돼요? 제일 좋은 것들만 따로 모아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드릴게요. 우리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백사장을 걸어서 인가가 보이지 않는 바닷가에 바위에 앉았다. 참고로 이 작품이 나온 게 1960년대 초반입니다. 파도가 거품을 숨겨가지고 와서 우리가 앉아있는 바위 밑에 그것을 뿜어놓았다. 선생님, 여자가 나를 불렀다. 나는 여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자기 자신이 싫어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자가 꿈이 명랑한 목소리를 물었다. 나는 기억을 헤쳐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 대충 한 10줄 정도 읽었을 때 알아둬야 될 거 3가지. 소설상 특징. 첫 번째, 소설 10줄 읽었을 때 알아둘 거 첫 번째 시점. 두 번째 문장 길이, 세 번째 문장
시제.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첫 번째 시점. 소설을 10줄까지 읽었을 때 알아야 되는 서술상 특징. 첫 번째 시점. 1인칭 주인공. 그 다음 문장 길이. 문장 길이는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올까? 문장 길이는 만연체보다 간결체일 때 시험 문제가 더 잘 나와. 간결체가 주로 나올 때 시험 문제 잘 나와. 세 번째, 문장 시제. 문장의 시제가 돼. 시제는 과거냐 현재냐 미래인데 대부분의 소설은 과거형일 때가 많아. 현재형일 때 시험 문제가 잘 나오겠지. 자,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준다고 배웠지? 대답합니다.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준다고 배웠죠? 생동감, 생생함, 현장감, 사실감. 뭐 이 정도는 기본으로 좀 알아야죠. 보니까 문장 길이 어때요? 이 소설 문장 길이 어때요? 짧죠, 그렇죠? 간결체입니다. 요 세 개, 소설을 10줄 정도 읽었을 때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찾는 연습을 합시다.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실력이 되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년에 정시가 40% 는다고 저는 수능 며칠 남았니 그랬더니 저는요 뭐 465일 남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500일 남았어요. 곤란하겠지. 올해 웬만하면 끝냅시다. 여자가 다 썼니? 질문 볼게요. 여자가 꾸민 명랑한 목소리를 했다. 나는 기억을 헤쳐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언젠가 나와 함께 자던 친구가 다음날 아침에 내가 코를 골면서 자더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였지. 그땐 정말인지 살맛이 나지 않았어. 나는 여자를 웃기기 위해서 그러게 말했다. 그러나 여자는 웃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거렸다. 한참 후에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저 서울에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여자 손을 들고 잡았다. 나는 그 손에 힘을 주어주면서 말했다. 우리 서로 거짓말은 하지 말기로 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야, 니네 1960년대 영화 봤니? 옛날 안 봤지? 옛날에 이런 거 있지? 영숙이 어머 왜 이래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60년대요. 됐다 씨발 내가 아유 60년대 그 분위기를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여자가 방구도 웃으면 했다. 어떤 갯날 불러드릴게요. 그렇지만 오늘은 흐린걸. 나는 어떤 갯날에 그 이별을 생각해 말했다. 흐린 날에 사람들은 헤어지지 말기로 하자.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끌어당겨주기로 하자. 나는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구구구의 어색함이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나의 충동을 쫓아버렸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읍내로 돌아가서 저녁에 어둠이 밀려드냈다. 읍내에 들어오기 조금 전에 우리는 방쪽에서 키스했다. 이런 개새. 이 새끼 결혼했잖아. 이런 씨발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지. 아니 결혼 안 했으면 결혼 안 한 애들이 처녀 총각이 만나게 내비둬야지. 결혼한 서울애가 왜 시골에 와서 농촌 총각을 그죠? 저거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했었었죠. 그 부원장님이 저한테 전화번호 보낸 거. 15년 전에 부원장님이 저한테 전화번호를 보냈어요. 보낸 게 뭐라고요? 전화해보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안녕하세요 무슨 모바일 관리센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원장님한테 전화번호 가르쳐줬죠. 전화해봐 그랬더니 전화했더니 뭐예요? 안녕하세요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그거였죠. 복수했죠. 그랬더니 전화하더니 바로 너 이 개새. 자 네가 먼저 했잖아 이 새끼야. 다음. 전 선생님께서 여기 계시는 일주일 동안만 멋있는 연애를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헤어지면서 여자가 말했다. 그렇지만 내 힘이 더 세니까 별 수 없이 내게 끌려서 서울까지 가게 될걸. 미안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중략.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아무것도. 야, 이 중략 있지? 몇 줄인지 아니? 2줄밖에 없다? 그 씨발 왜 중략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 2자리면 그냥 실어놓지. 아무것도. 그 다음 괄호. 나는 이모에게 소주를 사오게 하여. 괄호. 내가 이거 괄호 왜 쳤을까? 위에다 써놨어요. 싸가지라고. 야. 얘들아 이모 있는 사람 손. 대부분 이모 다 있지. 잘 들으세요. 다음 주에 이모 혹시나 일요일날 만나면 이모 오랜만이야 그러고 주문해서 2,000원 주고 이모 가서 소주 좀 사와 그래 보세요. 이런 개새 어디 이모 보고 소주를 사오게. 그 다음 취해서 잠이 들 때까지 마셨다. 새벽 늦게 잠깐 잠이 깨었다. 나는 이유를 알 집어넣을 수 있는데 가슴이 들어 그것은 밑줄 불안이었다. 인숙이
하고 나는 중얼거려 봤다.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러다가 전보를 벗고 다음 페이지 기억 밑에서 네 번째 줄 한 번만 기억 밑에서 네 번째 줄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무진을 안개를 왜 이렇게 미치거나 유행어를 술집 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꼭 한 번만이다. 그리고 밑줄 나는 내게 주어진 한정된 책임 속에서 살기로 약속한다. 칠번 봅시다. 이 말이 뭘 의미하겠니? 얘는 지금 서울에서 살지만 여기 잠깐 왔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일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젊은 시절의 그 순수한 방황,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 자유를 누리고 다시 뭐를 선택하겠대? 얘를 하겠대죠. 정보랑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수한 방황했던 그 시절을 돌아보겠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편지를 씁니다.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말라서 오늘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대란 항상 의의 방향으로 나가버리기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썰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Say I love you! 밑줄 사랑하고 있습니다. 밑줄 Say I love you. 그리고 144번이라고 쓰세요. 144번이라고 쓰세요. 뒤에 문제 144번 써두시고 그 다음 왜냐하면 당신은 잘 봐.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렴풋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다 넣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듯이 당신을 햇볕 속으로 끌어넣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할 작정이다. Trust me.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을 들으면 당신은 무진을 떠나서 제게 하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나서는 난 그 편지를 받다 또 한 번 읽어봤다. 그리고 찢어버렸다. 밑줄 찢어버렸다. 편지를 보냈어? 안 보냈어? 안 보냈어. 덜컹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서 나는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거기는 선명한 검은을 실어 당신은 무진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가십시오. 하고 쓰여 있었다. 그 다음 밑줄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7번 봅시다. 커피단리 아시죠? 이인국 박사. 자기가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니 안 하니? 저 보세요. 안 끝났어. 집중. 생각해 안 해? 안 하지? 미스터 방. 방산복이가 미스터 방이 됐는데 그렇게 어떻게 사는 거를 역사의식이 없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 안 해? 안 해. 걔들은 그래서 그걸 인물을 비판하는 거야. 근데 얘는 잘 보세요. 결국 얘가 선택한 건 뭐예요? 얘죠. 선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인숙이랑 나중에 잠자리까지 하고 뭐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 그건 아니죠. 분명히 욕먹을 결국 얘는 이걸 선택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나마 이게 조금은 남아있던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뭐를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얘들이 조금은 있다는 거. 그래서 41번의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1번 하시면 안 됩니다. 42번은 정답률 99%, 5번이죠. 전보가 되겠죠. 43번 별표 하나. 당신은 무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의문 정리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암시. 왜요? 무진을 떠나니까. 무진과 서울이란 두 공간 대비. 오케이. 3번. 주제시로 독자에게 직접 전달. 직접 전달 밑줄. 당신은 무진을 떠나고 있습니다가 주제니? 칠판. 당신은 무진을 떠나고 있습니다가 주제야? 아니지. 직접 전달이 아니라 간접 전달이 되겠죠. 정답 3번. 쌤, 도처가 떠나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칠판 보세요. 서울에서 무진 갔다가 무진에서 서울로 가죠. 서울에서 무진에 도착하게 되고 무진을 다시 떠나게 되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전상국의 동행, 키 큰 사내랑 키 작은 사내가 산 위에 올라가다가 돌아오는 것들 있죠? 그것도 여러형 소설. 알겠습니까? 알아둡시다. 배운 것들은 자꾸 복습하세요. 144번은 디테일이라고 써둡시다. 144번은 디테일. 몇 번 써준 적 있죠? 디테일. Yeah. 그래서 답이 아까 했죠? 뭐가 됩니까? 4번이 되죠. 제게 아무런 사랑의 약속 했죠? Say I love you. 됐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 화교재 제발 화교재랑 문법교재 둘 다 가져오시고 교재비 잘 챙겨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